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모든 선생님들 스승의 날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른 교회 선생님이 그냥 커피라면 우리 햇불교회 선생님들은 TOP입니다. 영유아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떤 달란트와 기도와 이렇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끌어주셨잖아요. 저도 시절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성극에서 디모데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라는 역할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의 이제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햇불교회 아이들도 온 인생에 있어서 6살까지의 그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육자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니만큼 오늘 인생 각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장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렇게 우리의 지나온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갖는 가치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어쩌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직 주의 교양과 어떤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런 만큼 우리가 그 양육자로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한 사람이 꿈을 이뤄가는 영상인데 우리 교육자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상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네, 성공한 분들이 쉽게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숨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영적 양육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셨는지 지금 딱 떠올려 보시면 부모님께 느껴지는 감정이라던가 어떤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잠깐 떠올려 볼까요? 부모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엄마의 기도. 네. 우리 이렇게 어느 양육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장래가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육자와 교육자의 역량을 아이들은 미래를 결정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홍도사님은 이제 딱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기도가 떠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도사님이 이제 사역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교육자라던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마음밭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전에 목사님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장님이 부모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영유아부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걸 아이들은 못 외우니까 부모님이 외우게 했대요. 그 교회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분들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에 대한 어떤 자세, 모습을
배우고 내면화했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로 하는 그런 전달보다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이제 에릭 번이라는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인생 각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론을 내놨는데, 각본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가 주는 그 반응이 있죠. 그 반응들을 프로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육자가 주는 그 눈빛이라든가 말,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기가 그 생존 전략을 세워난다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2살 때 그 질거리를 짓고, 그리고 6살 때 어떤 결말을 짓고 12살 때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너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나는 말 안 듣는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엄마가 너네들은 정신병동에 gat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형은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동일한 양육자,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 인생 각본을 아이들이 12세에 완성을 하지만 청년기 때 그 각본을 수정하고 그리고 추가하고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심리이론 중에서 결론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은 무의식에서 어렸을 때 써내려온 그 각본대로 살았던 거고, 이 에릭 번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창욱 그 강사 아시죠? 근데 그 김창욱 강사도 알코올 중독인 그 아빠의 영향으로 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김창욱 강사는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에릭 번하고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현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기의 생존에 관련된 것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를 사실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말들을 엄마가 만약에 너는 이제 커서 정말 거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그쪽으로 각본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처럼 조금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